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논술의 시대는 갔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시가 학생부 종합 평균을 많이 뽑다 보니까 논술이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술형 수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아무래도 논술의 시대는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봤더니 작년에는 14,861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13,120명, 1,700여 명이 줄어들었답니다. 10% 이상 줄었죠. 그러니까 논술이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을 좀 하다가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고요. 또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학교의 생활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에 여의치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교과와 비교과로 볼 때 우리 선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더라. 그럼 참 어려운 거죠. 물론 그렇다고 나부터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경향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랬을 때는 6장을 학생부 종합 카드에만 다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논술형 전형이 있다면, 또 거기에 내가 우위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원이 줄어든 게 문제인데요. 사실 파고들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고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고려대가 올해 논술을 폐지했죠. 고려대만 줄어든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전국 모집 인원 중에서 고려대가 줄어들어서 작용한 게 전부의 60%예요. 모든 대학이 골고루 10몇 프로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고려대가 확 깎아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갑자기 4명 친구 중에서 1명이 점수가 확 떨어지면 전체 평균이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실제 대학별로 보면 사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한번 볼게요. 연세대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건재하다라고 하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도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대학은 논술형 전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대는 갈 수 없죠. 논술형 수시로는. 이게 큰 변화다, 이겁니다. 또 더 다른 학교를 또 볼까요? 중앙대부터 시립대까지 보면 역시 중앙대하고 외대는 변화가 없고요. 경희대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경희대는 뽑는 인원이 원래 좀 너무 많았어요. 820명 정도로 줄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른 학교들은 거의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국 인원을 놓고 나서 논술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고려대가 많이 줄인 거고요. 사실은 2개 학교가 신설됐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따라서 논술로 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내가 과연 여기에 도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에서 논술을 보는가, 이 대학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에 무려 31개 대학이 본답니다. 엄청나게 많죠. 한번 학교를 한번 일별해 보세요. 기역, 니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부터 홍익대까지 있죠. 많이 들어본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름은 압니다만 별로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학교들도 많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정시로 못 갈 대학이고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못 갈 대학이면 근데 거기에 논술을 봐. 그럼 왜 논술로 지원을 안 하냐고요.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로 내가 최근에 모의고사 점수의 흐름으로 볼 때 정시로도 갈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으로 우리 선배들도 다 갔고 이건 갈 수 있는 점수야. 그러면 논술로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근데 못 가는데도 포기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내신 너무 엉터리야. 수능 안 나와. 수능 점수를 모의고사 본 다음에 입시 예측 서비스에 넣었더니 인서울이 안 되네. 그럼 여기 인서울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교에 논술형 수시 준비하는 애 보니까 괴수인데
괴수는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겠죠. 이해 가시죠? 괴수가 인서울 턱걸이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열려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해 가세요? 항상 우리 반의 반장,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 관점에서 보면 안 돼. 내 관점에서 봐야지. 나한텐 이 대학 매우 좋은 대학이다. 그럼 지원해야 돼. 31개 대학이 계열별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열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를 볼게요. 인문계는 지금 흐리게 된 학교가 2개가 있죠. 울산대하고 산업기술대 외에 29개 대학이 실시합니다. 울산대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의예과만 논술을 실시하고요. 인문자연 일반과는 보지 않습니다. 산업기술대는 인문이 없습니다. 29개. 인문 29. 인문 기억하세요. 자, 자연은 다음에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경기대, 외대는 문과만 논술을 봅니다. 외대는 어차피 문과밖에 없고요. 3개 대학을 빼니까 전국의 논술을 보는 자연계 대학은 28개 대. 여기 지금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내가 의사의 꿈을 꾸고 계신 학생들도 있었어요. 의대는 논술이 몇 개나 될까요? 12개 됩니다. 의외로 매우 적죠. 학종, 학생부 교과가 거의 주종인. 어차피 의대는 전교권 1, 2등만 뽑으니까 학생부로 충분히 뽑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독도고등학교를 다녀도 전교 1등이면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교 간에 우열도 필요 없어. 거기는 면접 보면 다 나오지. 치의학과는요 3개 대학입니다. 자, 그럼 숫자로 볼 때 29, 28, 12, 3 논술을 보는 대학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망하는 계열과 학과에 맞게 논술이 어떤 대학이는지 한번 체크해봤어요. 신설된 대학이 2개 있다 그랬죠? 요겁니다. 덕성여대와 산업기술대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해보면 확장 추세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분명히 논술은 건재하다. 이거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논술의 화제 3번째는 뭔가 하면 논술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의 얘기인데, 논술을 이미 대비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부터 대비하려는 학생들은 논술에서 과연 뭘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논술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논술은 공통적으로 뭘 보죠? 인문사회적 주제에 대한 글을 주고 요거를 300자, 200자로 요약하던가 A 주장과 B 주장을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문계 논술은 생과일 주스에 많이 비유하는데, 오렌지를 딱 내가 던져주는 거지. 자, 이걸 쥐어짜서 요만한 용량의 오렌지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봐 이겁니다. 따라서 글을 잘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이 오렌지 주스가 컵 옆으로 튀지 않도록 잘 컵 안으로 모아서 딱 200자, 300자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좋은 논술 결과가 나오겠죠. 인문사회계 논술은 다 이건데 일부 학교는 거기에 인문계인데도 수리 논술을 더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인문계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학교를 잘 보시면 맨 밑에 있는 학교부터 볼게요. 한국항공대. 항공대에서 이학과 소프트웨어학과를 어떻게 보면 자연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항공대는 특이하게 항공대 공학, 항공계 기계라든가 뭐 항공기에 관한 기계, 뭐 항공기 화학 이런 거에 관계된 건데, 항공대에서 공학과는 자연계 논술을 보고요. 항공대 이학과는 무슨 과가 있냐면 항공운항과, 조종사 되는 거죠. 또는 항공물류, 물류유통, 요거는 이학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문과 논술을 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새같이 특히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항공대 인기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항공대의 경우 이학과하고 소프트웨어학과는 문과 논술을 보면서 수리 논술을 같이 본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열심히 수리 논술 준비하면 치를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 외의 학교들은 전부 다 상경계가 되겠습니다. 상경계 나오신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경계는 경제경영학과에서 수학이 매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상경계 중에서 수리 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 딱 6개 학교입니다. 일부는 말이죠. 이미 2018학년도 전형 요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아직은 전형 계획만 발표했고 수시 요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하지만 매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문과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인문계 논술은 잘해. 내가 국어는 자신이 있거든. 근데 내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수학이야. 이것 때문에 정시도 약해. 근데 이 논술까지 가서 수학을 또 보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거는 경영학과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6개 대학을 피하면 되겠죠. 6개 대학이 아닌 상경계를 지원하면 수리 논술을 안 보고 인문계 논술만 보고 논술 시험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기에게 맞는 전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계 볼까요? 자연계는 이렇게 분류해야 되죠. 자연계 논술은 공통이 뭡니까? 어떤 과를 불문하고 수학을 봅니다. 수리 논술은 공통입니다. 다 수리 논술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과학 논술을 보냐 안 보냐, 과학 논술 중에서 뭘 보냐 뭘 안 보냐, 이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과학 논술을 안 보는 대학부터를 쫙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수리 논술만 보고 과학 논술을 안 본다. 이건 굉장히 재학생들한테 중요한 정보인데요. 사실 재학생 내신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학생부 종합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신 시간에 말이 쉽지. 남들은 다 내신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수능 공부하고 있어. 이거 참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아요. 예, 내신 때는 내신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관석이란 게 있어. 학생이란 건. 그렇죠? 내신 해야죠. 뭐 논술 대비해야죠. 정시 대비해야죠. 바빠 죽겠는데 과학 논술 대비를 또 해야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초, 수포, 울트라 괴수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과학 논술까지 대비하기는 어려워. 이럴 때는 과학 논술을 안 보는 이런 대학을 잘 지원할 필요가 있죠. 잘 보시면 아주대, 가톨릭대, 연세대, 원주는 의예과는 제외입니다. 즉 아주대, 가톨릭대, 연세대, 원주의 의예과는 뭐도 본다? 과학 논술도 본다. 의예과를 뺀 다른 자연계가 수리 논술만 본다는 그 말이다. 나머지 학교는 과에 불문하고 자연계면 전부 다 과학 논술이 없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 논술 넘어갈까요? 과학 논술은 학교마다 완전히 다른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대학. 선택하는 대학이란 건 뭡니까? 수험생이 나 이거 볼 거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치라는 대로 가서 치는 겁니다. 그럼 학교의 경향을 미리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줘야겠죠. 앞으로 다시 돌릴게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대학은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부터 볼게요. 연세대는 의대건 모든 자연계열이 다 물화생지 중 택 1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연대 논술을 볼 때 생물을 선택했다. 과학 논술로. 그럼 생물 1을 해야 돼요? 생물 2를 해야 돼요? 생물 1, 2를 다 해야 돼요? 1, 2 다 해야 되죠. 따라서 상위권 학생이 논술형 수시를 치게 되면 결국 과학 과목을 3개 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1, 2 어머님들은 다 이 말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뭐라고요? 상위권 학생의 경우 논술형 수시를 준비하게 되면 과학을 결국 3개를 하게 된다. 왜요? 내가 수능에서 생원화원을 본다고 봅시다. 생원화원을 보면 정시만 한다면 이거로 끝이죠. 근데 논술형 수시를 하는 순간 내가 논술형 수시에서 연대 생물을 선택했어. 그럼 뭘 하나 더 해야 돼요? 생투를 하나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수능에서 보는 생원, 화원에다가 논술을 보는 생투 3과목 되죠. 뭐 화학을 결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투가 추가되게 되죠. 따라서 상위권 학생이 연대 같은 논술형 수시를 지원할 때는 과학 과목을 하나 더 심층해야 되는 공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시 전선에서도 국어 수학의 공부 시간이 엷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포트폴리오적으로 확정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나는 그럴 여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까 봤던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에 지원하고 싶진 않아. 그럴 때 가장 좋은 대학은 바로 성균관대가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원물투, 화원, 환투, 생원, 생투 중에서 택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능에서 생원, 화원을 하고 있을 때 성균관대 논술도 생원, 화원을 하게 되면 계속 2과목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과학은 수능 공부만 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은 아예 수능 공부에다가 또 논술 같은 과목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해서 수능은 2과목인데 논술까지 해서 3과목을 할 것인가? 이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학교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두 번째 칸을 좀 보시면 건국대는 일부 제외라고 돼 있죠. 그 일부 학과는 맨 끝에서 보겠습니다. 건국대는 과에 따라서 일부를 제외한 학교들이 물화생 중 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 원주는 의예과만 물화생 중 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세대, 원주는 의예과 아닌 과는 과학이 어떻게 돼요?
아까 봤죠? 안 본다. 예. 의예과만 과학 논술이 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선택하지 못한 학교들 볼게요. 이런 학교는 선택을 못한 학교입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는 물화생지 통합이니까 주로 원 수준에서 통합해서 네 과목을 다 두리둥실둥실 다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깊이는 얕을 수가 있지만 2까지 해야 되는 부담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과목은 네 종류니까 내신을 좀 열심히 해서 학교 1학년 때 이것저것 다 배울 때 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정도의 논술 대비하는 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울산대 의예과는 뭐 특별한 학생들이 하니까 이미 다 준비하시겠다. 울산대 의예과는요 특이한 걸 봅니다. 의사 공부할 때 보는 영어 원서가 나옵니다. 의학에 관한 영어가 나와요. 그에 반해서 가톨릭 때는 의학 관련 납니다만 국어로 납니다. 그런 차이도 알아두시고 어쨌건 의학 관련 주제의 글들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좀 전에 제가 건국대 뭐 눈 표시한 학교가 있다 그랬죠. 학과가 있다 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건국대 참 대단하네요. 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물리계통의 학과들은 물리를 보도록 지정해놨고요. 생명과학계통은 생명과학을 보고요. 화학계통은 화학을 보도록 이미 학교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보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능 최저 보는 법이란 말을 제가 얘기하게 될 줄은 정말 처음 알았어요. 수능 최저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형은 말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의대 일부 빼고는 수능 최저를 안 봅니다.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근데 반반입니다. 수능 최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왜냐하면 내신을 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형은요 일부 학교를 빼고는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논술도 잘 보고 수능도 어느 정도 보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럼 보기 굉장히 쉬웠어요. 예. 4개 영역 등급법 8이면 뭐 2222, 1313 이러면 되겠군. 이렇게 보기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보는 법이 좀 어려워요. 왜냐?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갖고요. 등급법을 만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경향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강화됐느냐,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됐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강화됐다면 논술이 작년보다 조금 못 봐도 수능 최저에 탈락하는 애들이 많을 테니까 수능 최저를 일단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면 작년보다 논술 점수가 그 학교는 더 높아야 될 것이다. 더 잘 쳐야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6장을 쓸 때 어느 학교를 쓸까 아닐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강화됐는가 완화됐는가를 파악하는 정보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 어디? 네, 연세대. 자꾸 연세대 얘기 나와서 좀 그러네요. 제가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항상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건 연세대 한번 볼게요.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가 있습니다. 이건 2017학년도는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사 3등급은 필수로 넘어야 되고 국수, 영, 탐구 중에서 4개 등급합 6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시죠? 제가 좀 더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짠. 등급합 6이었다가 맨 밑을 한번 보세요. 4개 등급합 6이었다가 4개 등급합 7로 바뀌었습니다. 4개를 더했을 때 등급합 6이었다가 4개를 더했을 때 등급합 7이 되면 수능 최저가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강화예요? 완화예요? 완화라고 틀리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산수라도 해본 사람이면 합이 6이었다가 합이 7이 되면 등급이 하나 떨어진 건데 어떻게 이게 완화가 아니지?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왜 강한가 잘 보세요. 제가 노랗게 표시한 거 잘 보세요. 위에. 작년에는 영어가 왼쪽 밑에 있는데요. 올해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위로 올라왔어요. 즉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쉬워졌기 때문에 합에 넣지 않고요. 2등급, 1등급만 했으면 감점 없이 통과. 통과야, 통과 그냥. 통과하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영어를 뺀 나머지 4개 과목을 합쳐서 7이란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는 영어가 포함된 6이었는데 지금은 영어가 빠진 등급합 6이 7이 되겠습니다.
알듯 말듯하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어요. 요겁니다. 어떤 학생이 수능을 봤습니다. 연세대 논술형 수시를 봤어요. 수능의 등급, 수능 체제는 등급만 중요하죠. 국수 0, 탐구 1, 탐구 2가 2, 2, 1, 1, 3등급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에서는 등급합 6이 통과입니다. 작년 기준에서는 합격했어요, 못했어요?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 통과했죠. 2, 2, 1, 1이니까 합이 6입니다. 합이 6이 통과였죠. 수능 최저 통과. 꼭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능 최저는 하여튼 합했습니다. 부합했다. 근데 이게 이 학생이 요 등급으로 올해 논술형 수시를 쳤다고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영어는 이미 통과했어. 영어를 뺀 나머지 4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2, 2, 1, 3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 합불. 그냥 탈락. 논술형 시험지 채점도 안 합니다. 잘 보시면 작년에는 탐구 한 과목을 못 봐도 상관이 없었죠. 올해는 전 과목을 다 잘 보란 얘기야. 영어는 1등급인데요. 1등급, 2등급 상관없어. 통과야 그냥. 끝. 나머지 영어 뺀 나머지 과목 다 더해서 7. 나중에 수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N수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탐구 2과목 다 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는 1, 뭐는 3, 뭐는 2, 뭐는 4. 이런 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인간은 다 잘하기 힘들어요. 연대 논술형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탐구 과목 2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논술형 수시에서 탐구 2과목이 다 중요하구나. 아니야. 연대가 그렇다고. 연대 논술형 수시를 합격하려면 탐구 2과목이 다 잘해야 된다. 문과예요. 이과 어머님들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였어요. 4개 등급합 몇? 8. 올해는 영어는 위로 빠지고 등급합 8. 오. 문과는 6에서 7이 됐는데도 강화였어요. 이과는 늘지도 않았어. 88이야 그냥. 엄청 강화. 연세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미 2017학년도 작년 때 7에서 8로 늘렸어요. 작년에 한 번. 왜 7로 하니까 너무 수능 최저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8로 한번 늘려놨기 때문에 올해 또 9로 늘리니까 약간 찝찝한 거지. 그래서 8로 고수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강화된 겁니다. 과탐 2등급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어차피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올라가나 과탐 점수가 올라가나 똑같기 때문에 수학 점수 올라가는 거와 과탐 점수 올라가는 게 연대는 똑같습니다. 둘 다 1.5배수입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수학 점수 5점 올리는 거하고 과탐 점수 5점 올리는 게 똑같아요. 연대 기준에서. 따라서 논술도 만약에 대비한다면 좀 더 과탐에 집중을 해서 과탐 점수로 수능 점수도 올려주고 논술형 수능 취재도 통과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잘 이해가셨죠? 네. 자, 연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들도 있으니까 다른 학교 한번 볼까요? 수능 최저 강화 예인 중앙대를 보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능 최저 보는 법이에요. 보는 법이라고 하려면 사실 31개들을 다 봐야 되죠. 하지만 뭐 그러려면 그것만 갖고도 1시간이 걸릴 테니까 연대를 봤는데요. 지금 이제 중앙대를 봅니다. 연대하고 중앙대 두 개만 보면요. 모든 전국 31개대를 다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연대하고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냐. 잘 보시면 2017학년도에도 영어가 들어있고 2018학년도 영어가 들어가 있죠. 아까 연대는 영어를 빼버렸는데 등급합에서 중앙대는 등급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등급합에 영어가 들어왔는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서 영어 1등급, 2등급의 값어치가 작년에 비해서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작년에 영어 1등급은 4% 안에 드는 애였는데 이번에 영어 1등급은 10%일지 15%일지 20%일지 모른단 말이야. 등급의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등급합도 좀 더 과목도 늘리고 등급합도 짜게 짜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왼쪽엔 2개 등급합 4죠. 올해는요 3개 등급합 5예요. 제가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중앙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학교가 수십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어는 당연히 1등급 못지 않겠어? 그럼 작년에 2개 영역 4에서 영어는 당연히 1을 먹을 때가 영어 1 추가 3개 등급 5.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어렵게 얘기해 볼까요?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이 2017학년도에서 영어가 원래 없었다고 본다면 비슷한 거예요. 작년에 영어가 원래 없었다면 국수 탐중에서 2개 등급합 4가 되는 거죠. 그럼 올해 영어가 추가됐다면 영어는 1을 하고 영어 뺀 나머지 과목에서 2개 등급합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짠 머릿속에는 영어는 당연히 1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영어는 당연히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작년에 영어 1등급을 먹는 학생이 있었어요. 작년에 도전이 실패해서 올해 재도전합니다. 당연히 영어 또 1 나오겠죠. 쉬워진 영어에서 당연히 1이죠. 작년에도 1이었는데. 그럼 계속 1이겠죠? 그럼 작년에 영어를 1등급 먹었던 학생은 어떻게 하면 수능 최저가 통과돼요? 아무 과목이나 하나가 3이면 통과죠. 근데 올해는요? 3개 등급합 5니까 1, 2, 2.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미친 듯한 강화라고 합니다. 1, 3이 1, 2, 2가 됐어요. 수능 최저 미통과자가 작년에 비해서 폭증할 겁니다. 논술 대비가 조금 모자랐다 하더라도 수능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런 학교는. 선생님, 꼭 작년에 영어 1을 먹을 수 있나요? 작년에 영어 2를 먹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작년에 영어 2를 먹었어. 작년에 영어를 2를 먹었는데 올해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서 쉽게 1등급을 먹었습니다. 영어가 하나 올라갔어. 그래도 강화됐죠. 작년 2였을 때는 2인데 올해 영어 1이 됐어. 그래도 2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강화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런 학교들을 수능 최저가 강화돼서 수능 최저가 내가 미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학교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이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개수가 증가했다면 대부분 수능 최저 강화다. 2개 영역 하다가 3개 영역, 2개 영역 하다가 4개 영역, 고대는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 3개 하다가 4개, 이러면 다 수능 최저 강화예요.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도 다 더 잘해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수능 최저 강화예요. 굉장히 학교가 많습니다. 합계하는 개수가 늘어났다면 대부분 강화다. 아시겠죠? 그럼 수능 최저 완화되는 학교 볼게요. 이런 학교가 완화되는 학교입니다. 첫 번째 너무 쉽죠? 수능 최저가 폐지되면 완화지 뭐. 폐지됐는데 뭐 극악한 완화죠. 폐지된 학교가 2개입니다. 인하대 전 모집 단위. 인하대는 논술만 하면 되겠네요. 나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국어도 4등급, 영어도 5등급, 수학만 2등급. 그런 학생은 정시 좀 힘들죠? 내신도 좀 안 좋았겠죠? 수학만 좋았겠죠? 그럼 어디 좋은 학교 수학과 내신도 학생부 종합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학교 수학과에서 예를 들면 얘는 수학만 잘하고 과학은 너무 못하네, 안 뽑아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수학만 보는 학교로 인하대를 잘 논술을 함께 컨비네이션해서 6개 원서를 쓸 수도 있겠죠. 가톨릭 때도 폐지됐는데요. 2 학과 중에 안 폐지된 게 있습니다. 간호와 의예라는 인기 있는 과는 폐지가 안 됐고요. 간호와 의예 빼고는 다 폐지됐습니다. 자, 완화된 학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유형을 보이는 건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입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보이시죠?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등 매우 많은데요. 수능 최저 완화는 이게 가장 많은 예입니다. 잘 보세요. 영어 왼쪽도 들어가 있고 오른쪽도 들어가 있죠. 과목의 변동이 없다. 보이시죠? 두 번째, 3개 등급, 3개 등급, 2개 등급, 2개 등급, 3개 등급, 3개 등급. 등급합을 하는 개수의 변화가 없다. 등급합 6644 변화 없죠. 과목의 변화가 없고 과목 개수의 변화가 없고 등급합의 변화가 없다면 무조건 완화. 이해가세요? 왜? 그렇지, 영어 절대평가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므로 저 등급합을 달성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럼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다 작년보다 논술 컷은 높아진다. 이해가시죠? 수능 최저 통과자가 많아집니다. 이러면 전국 31개대 논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수능 최저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결론, 개수와 등급합이 그대로라면 수능 최저 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논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논술형 수시를 쳐도 되느냐? 그럼 어떤 학생이 논술형 수시를 치는 게 좋으냐, 더 유리하냐? 첫 번째는 말이죠, 문과 이과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은 뭘까요? 저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데뷔자. 허탈한 웃음들을 지으시는데요.
입시는 대비자가 잘 치는 겁니다. 학생 부정합평 누가 잘 쳐요? 대비자. 정시 누가 잘 쳐요? 대비자. 근데 논술형 수시는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으면 잘 치다. 아니야. 대비자. 대비해왔던 학생이면 당연히 쳐야겠죠. 다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대비를 안 했어요. 대비를 안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두에 31개 대학 매우 많다. 대비를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그 31개를 다 지원할까? 아니다. 어차피 6개밖에 못 쓰는데. 그럼 지금부터 대비해도 된다고 볼 때 뭘 해야 되냐?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지금부터 대비해서 칠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문과라면 이런 기준이 필요해요. 모의고사 점수,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국어가 수학 영어보다 잘해야 되겠죠. 왜? 인문계 논술은 어차피 인문사회계 주제인 국어를 주고 그 국어를 요약하는 거니까. 수능 국어는 주로 읽기가 좀 많죠. 물론 쓰기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잘 읽는 사람이 일단 잘 요약할 수도 있겠죠. 잘못 읽으면 요약도 당연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는 2등급인데 영어 4등급, 수학 5등급. 그런 학생들은 저는 논술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꼭 국어를 1등급 먹는 학생들만 볼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야. 국어를 1등급만 먹을 늘 1등급이다. 이런 학생은 좋은 학교의 논술형 수시에 칠 수 있겠죠. 근데 국어가 2라 하더라도 수학, 영어에 비해서는 훨씬 잘한다면 정시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형이나 교과형과 논술을 잘 배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과는 좀 다른데요. 잘 보세요. 문과하고 이과의 부동어가 좀 다르죠. 수학이 당연히 잘하면 이과 논술은 쳐야 될 텐데 거기 등호까지가 있어. 이과는 수학이 국어 영어보다 잘하면 당연히 논술형 인간이지만 수학이 국어 영어보다 특별히 더 잘하지 않고 비슷비슷해도 논술형 인간이다. 왜요? 이과 수학의 3등급이라는 것은 국어 3등급보다 가치가 높다. 이해 가세요? 이과의 수학은 이과 애들만 모은 점수잖아요. 국어 영어는 다 모은 거잖아. 전국의 학생들. 따라서 국어 영어가 2등급인데 수학도 2등급이야. 수학이 국어 영어보다 훨씬 잘하는 거라고요. 이과 애들. 이해 가세요? 내가 수학이 꼭 1등급인 학생이면 당연히 논술형 수시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1등급이 아니더라도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수학의 특장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대비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논술형 대학의 폭이 아까 이과 28개 대학 중에서 분명히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거기에 잘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논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논술형 수시의 가장 큰 맹점은 뭔가?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합격률이 왜 많이 낮나 하면요. 일단 지원자가 많기도 합니다만 지원자가 50대 1이다. 그럼 50대 1이 50대 1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거기서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아까처럼 강화대학교는요. 60% 이상 날아갈 겁니다. 반토막 이상 없어집니다. 그것도 이유에 하나인데 더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높게 질러.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정도 학교에서 6개를 써야 되는데 여기 쓰고 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높게 썼냐 그러면 수능 잘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수시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수능을 모의고사 때보다 갑자기 일취월장해서 막 20점 뛰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너무 좀 무리하게 지르지 마시고 가고 싶은 학교도 한 3개 쓰시면 정시로 못 갈 학교면 좀 지금 볼 때는 가기 싫더라도 쓰세요. 왜? 수능 보고 나면 정시로 못 가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거기도 이해 가세요? 따라서 논술형 수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고 싶은 대학 반, 가기 싫지만 수능 정시로 못 갈 것 같은 대학도 반.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하면 절대 정시로 못 갈 학교를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논술형 수시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요.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 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